자, 이어서 청동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로 주조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청동의 종류에 보시면 여기에 네 가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기계용 청동입니다. 자, 기계용 청동은 주로 이제 우리가 포금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자, 포금.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포를 만드는,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용되는 대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금속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금이라고 하는데, 자, 8에서 12%의 주석에다가 1에서 2%의 아연을 함유된 구리를 이용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대포용 포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밸브, 기어 플랜지, 그 다음에 피스톤, 스핀들 등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폐용 청동인데, 자, 화폐, 우리가 이제 코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브론즈, 그러니까 화폐를 만드는 청동인데, 3에서 10%의 주석에 1%의 아연, 그 다음에 1에서 3%의 납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 청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폐용 청동은 우리가 단조성이 좋고 프레스 작업이 용이하고 단단하고 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나 메달, 그 다음에 상패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술용 청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용품을 만드는 청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동상이나 실내 장식용 또는 우리가 건축물에 사용되는 이러한 청동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미술용 청동은 2에서 8%의 주석과 1에서 12%의 아연에 1에서 3%의 납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베어링용 청동입니다. 그러니까 베어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청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베어링용 청동은 10에서 14%의 주석에 5에서 15%의 납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베어링 청동은 연성이 없으나 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하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좋은 이러한 특성이 바로 베어링이 구비해야 되는 이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베어링용 청동에 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베어링이나 차축 등 주로 마모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청동의 종류 및 용도입니다. 자, 특수 청동은 우리가 구리의 아연을 제외하고 구리 78% 이상의 이온 합금의 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합금을 첨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청동이 있는데, 인청동은 인으로 탈산한 청동을 얘기하는 것인데, 용탕 중에 석산 형태로 존재하는 유해산소를 인상염으로 제거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합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0.03에서 0.3%의 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인이 일반적으로 1%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함유하게 되면 취약해지기 때문에 주로 이제 0.03에서 0.3% 정도로 우리가 그 소량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청동은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좋게 해서 우리가 주물용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청동은 구리 알루미늄 합금에 철이나 니켈, 망간, 규소 등을 첨가한 합금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황동이나 청동에 비해서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화학공업용 기계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거나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자동차 부품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켈 청동입니다. 자, 니켈 청동은 구리 니켈 이용계에 알루미늄 또는 규소 아연을 첨가해서 우리가 석출 경화시킨 합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기계적 성질이 뛰어나고 고온에서 내식성이 좋아서 우리가 열 기관용 재료로 적합하고, 전기 전도도가 좋아서 강도가 큰 전선에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규소 청동인데, 청동에 자, 규소 1.5에서 3.25%를 첨가한 합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규소가 1.5에서 3.25 정도 첨가되면 내식성이 좋아지고 용접성이 좋아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진 청동인데, 실진 청동은 자, 구리 80%, 그 다음에 규소 4%, 그 다음에 아연 16% 이하의 합금으로서, 자, 여기에 보면 아연 우리가 84,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진 청동의 대표적인 이런 그 합금 비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소가 4%가 있고 아연이 16%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청동을 우리가 실진 청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실진 청동은 기계적 성질, 그 다음에 내해수성이 청동보다 우수하고 주물 혹은 단련재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주로 선박용 부품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같은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주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베릴륨 청동입니다. 자, 베릴륨을 2에서 3% 정도 함유시킨 동합금으로 석출 경화형 합금이다. 그래서 780도로 담금질을 하고 250도에서 400도씨에서 풀림 처리하면 우리가 특수강 정도로 인장 강도가 아주 높은 이렇게 청동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인장 강도가 133kg 포스 퍼 밀리미터의 자승으로 아주 인장 강도가 아주 우수한 이러한 청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러한 베릴륨 청동은 우리 치차 같은 가변 치차나 프로펠러, 그 다음에 베어링, 용수철 같이 우리가 강도를 요구하는 이러한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베어링 동합금입니다. 자, 베어링 동합금은 우리가 이제 크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켈멧은 우리가 구리에 납을 우리가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함유하고 미량의 주석과 그 다음에 니켈을 첨가시킨 합금인데, 주로 이제 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납은 우리가 윤활 작용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용 베어링이나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결 베어링 합금은 동 분말의 주석 분말과 흑연 분말을 우리가 압축 성형해서 우리가 900도씨에서 소결해서 만든 우리가 합금을 얘기하는데, 다공성이나 오일리스 베어링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공성, 그러니까 금속의 그 이제 이러한 공간이 이렇게 다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일을 별도로 이렇게 넣어주지 않는 일반적인 오일리스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오일리스 베어링의 재료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평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기계재료에서 3편 비철 금속 재료 중에 이제 나머지 금속들 아연, 납, 주석, 니켈 등과 그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연과 그 합금이 나오는데, 자, 아연의 성질은 우리가 청백색이고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고 녹는 점이 수은과 카드뮴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위 금속 중에서 가장 낮은 이러한 금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419도씨, 끓는 점이 907도씨로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용해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연의 약 55%는 아연 도금에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아연은 주로 이제 아연 도금을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16%는 황동과 청동을 제조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고, 21% 정도는 합금을 제조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8% 정도는 기타 용도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우리가 다른 금속에 이렇게 도금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연 합금은 아연이 주된 합금으로 다이캐스팅, 즉 다이 주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이캐스팅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압 주조라고 하는데, 고압 주조, 우리가 이제 주조를 할 때 우리가 압력을 높여서 하는 고압 주조가 있고 저압 주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압에서 하는 이런 주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고압 주조라고 하는 거는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금형 안에 그 용해되어 있는 용해 금속을 우리가 주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치밀한 조직을 갖는 복잡한 형상이나 이러한 치밀한 조직을 갖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다이캐스팅으로 가장 많이 제품을 만드는 게 우리가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내에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연 같은 것도, 아연 합금도 우리가 주로 다이캐스팅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연 합금은 주로 아연이 90%이고 나머지는 뭐 알루미늄이나 그 다음에 안티몬이나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나 구리, 주석 등을 뭐 1에서 뭐 수프로 정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합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과 그 합금인데, 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금속에서 대표적인 금속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금속은 우리가 뭐 사용하고 있는 중금속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수은처럼 비중이 13.6 정도로 엄청 높은 금속이 있고, 자, 납은 비중이 11.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이러한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납의 성질은 우리가 공업용 금속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수은은 우리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주로 뭐 수은주나 이런 것들, 기압을 재는 뭐 기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되는 금속이지만, 우리가 이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금속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납입니다. 그래서 납은 비중이 11.34로 상당히 높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중을 얘기하면 철은 비중이 7.8이고 그 다음에 구리도 상당히 무겁다 그랬는데, 구리는 8.9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러한 구리나 철보다 훨씬 무거운 금속입니다. 납은 가소성이 풍부하고 부드럽고 연성이 커서 상온에서 쉽게 박판으로 압연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납은 이렇게 물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녹는 점은 327도이고 끓는 점은 1749도씨. 자, 그 다음에 마찰 개수가 작고 내식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납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활자금속이나 베어링 합금, 그 다음에 납댐 등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납은 우리가 방사성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선을 차단하는 우리가 방사선 차폐 장치, 그러니까 방사선을 차단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밀도가 크고 음을 잘 흡수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을 잘 차폐하는 차음판으로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납은 우리가 방사선을 차단하는 용도라든가 소리가 잘 안 들어오게끔 차단하는 차음판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납 합금은 주로 납은 사용량 중에 축전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은 전기를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축전지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납은 부드럽고 마찰 개수가 작기 때문에 베어링 합금으로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납에 우리가 주석이나 SB 안티몬을 이렇게 함유시킨 주체로 해서 우리가 화이트 메탈이라는 금속을 만들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베빈 메탈이라고 하는 거는 주석, 그 다음에 안티몬, 구리를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금속인데, ZN인 그러니까 주석이 고가이기 때문에 주석이 함유되지 않은 베어링 합금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우리가 납의 알카리 또는 알카리 토류 금속을 우리가 합금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베빈 메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넣어서 이렇게 베빈 메탈을 만들어서 베어링을 만들면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석이 고가다 보니까 요 주석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납에다가 알칼리나 또는 알칼리 토류 금속을 이렇게 함유시켜 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베인 메탈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베인 메탈을 이용해서 우리가 베어링 합금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석과 그 합금입니다. 주석의 성질은 백색의 금속이고 굽히면 음을 내는데 이걸 우리가 틴클라이라고 부른다. 주석은 납과 같이 유연하고 그 다음에 융점이 낮고 내식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체에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식료품이나 식기 등에 주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주석을 도금해서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소비량의 약 40%는 양철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아주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뭐 이런 때에는 양철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가격이 싸고 얇게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양철판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석 합금은, 자, 주석에 구리나 우리가 안티몬을 첨가해서 식기용이나 식탁 장식품, 그 다음에 장신구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성형 가공이 용이한데 주로 이제 아변, 단조, 프레스 가공에 이렇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조용, 그러니까 다이캐스팅,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이캐스팅 고압으로 이렇게 용입해서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고압 주조에 또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티타늄과 그 합금입니다. 자, 티타늄은 우리가 공업용 순 티타늄은 연하고 연성이 좋고 열감 및 냉각 가공이 좋아서 우리가 용이하게 가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4.53으로 가벼운 금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금속을 나눌 때 무게에 따라서 우리가 경금속, 중금속 이렇게 나누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우리가 티타늄이라 그랬죠. 그래서 티타늄이 4.53인데 티타늄부터는 경금속에 해당되고 티타늄보다 무거운 금속은 우리가 중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한 티타늄은 우리가 내식성이 좋고 탄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경테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골프채 같은 거, 자, 골프채처럼 우리가 탄성이 좋은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야 될 때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티타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 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티타늄의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뜨고 있는 게 우리가 생체 재료입니다. 생체 재료. 그래서 다른 금속들은 우리가 피부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우리 피부 안에 이 그 어떠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부작용 같은 거,
부작용이 이렇게 발생돼서 피부와 이렇게 잘 결합이 안 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금속들은. 근데 이 그 티타늄만큼은 우리가 생체에 잘 이렇게 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이랬을 때 뼈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뼈가 안 붙거나 이러면 우리가 인공으로 우리가 인공 고관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인공 관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피부 안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재료가 우리가 티타늄입니다. 인체에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티타늄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체 재료로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빨이나 이런 게 이제 깨지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임플란트도 우리가 이러한 티타늄을 이용해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티타늄을 이용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생체 재료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티타늄 합금은 자, 순 티타늄에 비하여 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고온 강도도 우수하다. 자, 비강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우리가 강도를 비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높다는 거는 크기가 크면 당연히 강도가 높은데 강도가 똑같이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게 강도가 강하냐 이걸 나타낼 때 우리가 비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게 더 무겁냐 이걸 나타내는 게 비중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비강도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체적을 가지고 있을 때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 강도가 어떤 게 높냐 이걸 나타낼 때를 우리가 비강도라고 한다. 그래서 똑같은 이러한 순수한 티타늄보다 합금이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강도가 더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티타늄 합금은 제트 엔진의 충류 압축기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티타늄 합금은 대단히 절삭 가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냉각 작용과 윤활 작용이 뛰어난 절삭액을 사용해야지만이 우리가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타늄에 우수한 성질이 있는가 하면 티타늄 합금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절삭 가공이 매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냉각 작용이나 윤활 작용이 뛰어난 절삭액을 사용해야지만이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켈과 그 합금인데 니켈의 성질은 우리가 열강 가공 및 냉각 가공이 용이하고 대기 중에서 부식되지 않으나 아황산가스에 심하게 부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켈은 가공성이 우수해서 판이나 봉이나 선이나 관 등에 주로 사용하고 내식성이 좋으므로 화학 공업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값이 비싸다는 이러한 그러니까 니켈은 우리가 사용되는 분야가 많은 반면 니켈은 우리가 최근에 뭐 전기 배터리 같은데 배터리 같은 데에도 우리가 사용되죠. 전기차의 배터리나 이런 데에도 사용되는데 사용되는 데가 많은 반면에 우리가 매장량이 그렇게 풍부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좀 고가인 제품에 주로 사용이 되는 재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켈 합금은 10에서 30% 니켈이 포함되어 있는 합금을 우리가 백동이라 그러는데 딥드로잉 가공에 적합하고 열강 가공성도 우수하고 내식성도 좋아서 화폐나 고성능 복사기, 그 다음에 열 교환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40에서 50%의 니켈을 함유한 합금을 우리가 콘스탄탄이라고 하는데 주로 전기 저항이 높고 그 온도 계수가 낮으므로 우리가 정밀한 교류 계측기를 만든다든가 통전기용, 그 다음에 배전반용 저항선, 그 다음에 자동차 히터용 전열성 등의 전기 저항 재료로 주로 사용을 하고 특히 열 전대 같은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그 다음에 60에서
10%의 니켈을 이렇게 함유한 합금을 우리가 모넬 메탈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값이 싸면서 경도가 어, 경도와 강도가 연강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게 경도와 강도죠. 강도. 철의 연강하고 비슷하고 신율과 내마모성, 내식성 등이 우수하여 우리가 판, 봉, 선, 관, 주물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터빈 날개를 만들 때나 아니면 펌프 임펠러, 그 다음에 증기 밸브, 그 다음에 화학 공업 용기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평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비철 금속 중에서 소결 재료입니다. 자, 소결 재료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결 재료는, 자, 금속 분말 또는 합금 분말 등을 형에 넣어서 가압 성형한 다음에 6점 이하의 고온하에 소결을 행하는 제조법을 우리가 소결을 행해서 우리가 제조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재료를 우리가 소결 재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금속 분말의 제조법은 양질의 원료 분말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러한 원료를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적 분쇄법, 그 다음에 용탕 분화법,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분화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말 야금은 우리가 성형법에서, 자, 균일하게 혼합한 분말을 최적 또는 중량의 일정량을 정밀한 압형에 넣고 압축해서 우리가 계획된 크기로 만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형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공간에 분말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일정한 온도로 올려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말 야금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초경합금이나 서멧 등이 분말 야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금인데, 주로 절삭 공구나 내마모 공구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데, 초경합금은 강도나 인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텅스텐이나 코발트계의 합금류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서멧은 내화물, 그 다음에 금속의 내화물, 그러니까 세라믹과 금속 메탈의 합성어입니다. 이 서멧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이러한 서멧은 우리가 제트 엔진이나 로켓 엔진의 내열 부품의 개발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